3, 4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과 풀이 방식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첫 번째 문제처럼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결국 괄호의 곱셈이 0이 되려면 첫 번째 괄호가 0이거나 두 번째 괄호가 0이거나 이런 방식은 다르지 않다 이거지. 그래서 x는 얼마거나 마이너스 2거나 x는 얼마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계산해서 1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. 두 번째 그냥 공통인수로 묶는다. 우리가 결국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 1단계가 공통인수로 묶는 거잖아요.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. 다시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 괄호가 결국 3개죠. 얘가 0이거나 x는 0이거나 x는 3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이다. 이렇게 세 가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. 아니면 세 번째 문제처럼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거나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다. 라고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을 외웠다면 첫 번째 괄호가 0이거나 즉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두 번째 괄호 인수분해 안 되죠. x는 얼마다? 1,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시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.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까지 여러분 쓰시면 되죠. 실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거는 없는 근이겠지만 우리가 복소수 범위까지 배웠으니까 4번 마찬가지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x제곱의 제곱과 4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4 합차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. 여기서 사실 복소수 범위에서 더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까지 놔둬서 x제곱이 마이너스 4거나 첫 번째 가로가 0이거나 즉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거나 x는 마이너스 2거나 x는 얼마다? 2다. 이런 방식으로 푼다 이거죠. 자, 인수분해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공통인수로 묶는다, 공식을 이용한다 이렇게 가는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때 쓰는 방법 뭘 이용한다?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한다. 보통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 방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까지 제가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 1번 보시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. 그러면 바로 뭘 쓰냐? 이 3승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. 1, 3차, 2차, 1차 상수항까지 쓰고 조립제법 다 더해서 1인 경우에 x에다 1 집어넣으면 0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밑으로 내려주고 곱해서 써준 다음에 다시 더해주시고 곱해서 쓰죠. 다시 더해주시고 곱해서 쓰면 딱 0이 나오죠. 그래서 1을 넣었을 때 0인 x-1 다시 목 부분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까지네요. 2는 0이라고 인수분해 됐으니까 아까 전에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죠.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. 자,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. 눈에 보자마자 이걸 인수분해 공식으로 탁 알 수 있지 않다면 바로 조립제법을 씁니다. 1,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, 2 쓰고 지금 다 더해서 0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맨 뒤에 있는 숫자의 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값 그래서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. 2는 4 더해서 3이고 2, 3은 6 여기 곱셈이 안 되죠. 2, 0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하면 0이 되죠. 다시 남는 식이 3차식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줍니다.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. 그래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곱해주면 마이너스 2 더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해주면 1이죠. 더하면 0 그래서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0이 됐기 때문에 x-2로 한번 인수분해가 되고 x 플러스 1 나머지 식이 x제곱 2x제곱 플러스 x-1은 0이라는 식이 되겠죠. 보통 조립제법은 2차식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지금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되죠. 그래서 2, 1, 1, 1 이렇게 해보시면 이렇게 2x-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다고 하면 x-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2x-1 이렇게로 해줘야 되는데 따라서 x 값이 얼마다 내가 구하고 싶은 값은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얼마다 2분의 1이다.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적어주는 거 아닙니다.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자, 결국 인수분해 할 때 연습했던 부분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를 우리는 뭘로 채워낸다? A로 채워내서 식을 다시 써준다. 이 식을 다시 정리한다. 그럼 2차식이 되고 다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역치환을 해서 식을 대입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고 다시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으면 x-2 곱하기 x-4 앞에 가로는 되네요. 그 다음에 역시나 x-7 곱하기
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거고 4개짜리 1차식 4개짜리가 나오면 상수항의 합이 같은 애들끼리 묶어줬었죠. 그래서 앞에 거 2개와 뒤에 거 2개가 상수항의 합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다시 한번 A로 치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자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인수분해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3 곱하기 11로 인수분해가 되죠. 그래서 A-3 곱하기 A-11로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역치환 다시 위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우리가 a로 썼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를 a 대신에 다시 한번 써서 여러분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인수분해가 지금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둘 다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복 2차식 형태의 4차 방정식의 풀이는 복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x제곱을 a로 생각해서 이 식을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의 형태로 써보면 인수분해가 되죠.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면 빠르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자리에 x제곱으로 역치환한 식을 씁니다. 그래서 결국 인수분해가 다 됐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 가로가 0이거나 두 번째 가로가 0이면 되죠. 그래서 x는 얼마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나 두 번째 가로 이렇게 조금 더 오른쪽으로 x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다. 복소수 공부하고 난 다음에 오면 이렇죠. 두 번째 가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x제곱을 a로 치환하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. 안 되니까 이거는 자 공식을 외운 사람은 또 공식을 쓰거나 보통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이 앞에 있는 제곱식과 뒤에 있는 제곱식을 얘가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나왔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정의를 한다. 이 파란색 밑줄 친 애를 플러스 3x제곱 이렇게 쓴다 이거죠. 써놓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 애로 얘는 지워버리고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한 번은 더해주고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한 번은 빼준다.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내림차순으로 보기 좋게 정리를 해주면 인수분해 완성이죠.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제 쓸게요. 제가 좌변만 우리가 정리를 인수분해를 잘 하시면 나머지는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정답을 알파, 베타, 감마, 델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양쪽에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방정식을 풀 때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준다 또는 x제곱으로 묶어준다. 그럼 이런 식이 완성이 될 거고 맨 끝에 있는 두 개와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되겠죠. 여기서 이제 이 식을 보고 요놈과 요놈 두 개를 보고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으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으면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걸 치환해서 하는 형태로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하죠. 그래서 인수분해만 제가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x제곱이 앞에 있는 상태입니다. 이렇게 써볼까요? 자,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인수분해가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a를 이제 뭘로 고친다?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고쳐줍니다. x 플러스 x분의 1로 다시 고쳐줘서 이 바깥에 빼놨던 x제곱을 하나는 여기다 하나는 뒤에다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고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완성이 됩니다. 나머지는 근해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보통 모든 방정식은 이렇게 한 근이 2일 때라는 말이 주어지면 그 근을 대입을 하죠. 그러니까 근이라는 게 결국 방정식을 만족한 x값이기 때문에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대입해서 마이너스 2a가 얼마더라?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4고 넘어가면 2죠. a는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구한 값을 다시 식에다 대입해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뭘 한다고? 조립제법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공식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조립제법을 씁니다. 근데 한근이 2니까 당연히 2로 되는 거예요. 그래서 1 내려오고 곱해준 다음에 더해준다. 곱해주고 더해준다. 그쵸? 다시 곱해주고 더해주면 0 딱 맞죠? 그쵸?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? x-2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될 거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, 베타 나머지 두 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 설명하는 게 사실 더 좋지만
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3차 함수와 자, 는 0을 제 스타일대로 이야기를 하면 3차 함수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생겼을 수도 있고 그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는 0, 즉 x축이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생깁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3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2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죠? 이 말은 무조건 교점이 하나는 생기기 때문에 이 식은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. 한 번은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어. 그래서 1, 0, 3k-1 그리고 마이너스 3k 여러분 다 더해보시면 0이 되기 때문에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.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준 다음에 다시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면 딱 인수분해된 형태 나오죠. 그래서 다시 인수분해된 형태를 우리가 식을 써보면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단계로 자, 내가 1이라는 근을 알고 있고 나머지 근은 모릅니다.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알파, 베타라는 근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. 이때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은 어떤 겹치는 근이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은 근이거나 또는 이 둘 중에 하나 알파, 베타 중에 하나가 1과 같거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이걸 1번 케이스, 2번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자, 1번 케이스를 제가 오른쪽에다 써보면 1번 어떻게 된다? 알파, 베타가 두 개가 같으려면 요 안에 있는 놈이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죠. 그래서 1-12K가 0이어야 되고 그래서 K는 얼마다? 12분의 1이거나 2번일 수도 있잖아. 그래서 이 1과 알파가 같다라는 거는 요 안에 있는 애가 1이라는 근을 갖는다. 즉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 플러스 3K가 0이 되는 K는 얼마다? 마이너스 3분의 2더라. 이렇게 두 가지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거죠. 이거 말고도 조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단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아니면 한 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때 아니면 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다? 일단 조립제법을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자, 마지막 정육면체를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정육면체 한 모서리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.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길이, 세로 길이는 줄이고 얼만큼 줄였냐면 2cm씩 줄이고 높이를 3cm 늘려서 라는 말은 가로는 x-2, 세로는 역시나 x-2, 높이는 3cm 늘렸으니까 x 플러스 3이 되겠죠. 이렇게 직육면체가 새롭게 만들어졌어요. 그럼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한다? x-2 곱하기 x-2 곱하기 x 플러스 3 이렇게 구하겠죠. 근데 구해봤더니 그게 얼마더라? 396이더라. 그러면 자, 여러분 3차 방정식을 전개해서 396을 넘긴 다음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럼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만약에 저한테 이제 풀라고 한다면 뭐 대충 요령을 피워가지고 이 396이라는 숫자를 숫자 구성을 대충 볼 겁니다. 아마 3으로 나눠보면 3, 3, 3, 3, 9, 3, 2, 6 3으로 또 나눠지죠. 3, 4, 12, 3, 4, 12 뭔가 대충 가닥이 보이죠. 11로 나누면 4가 되고 2, 2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얘는 3과 2가 두 번씩 있고 즉 6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11을 곱한 숫자인데 이 x-와 x 플러스 3이 차이가 간격이 오기 때문에 딱 x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x 플러스 3이 11이 되는 x는 얼마다? 8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구할 수도 있겠죠. 요건 요령이니까 그냥 알고 한번 적용은 해보고 안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뭐 무리수 형태로 나오는데 갑자기 막 이걸로 막 해보겠다 이건 안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끝.